메리 크리스마스. 어드벤처 세계관에서는 이미 애니 파워디지몬 결말부에서 누가 누구랑 이어지고 결혼했는지 다 밝혀졌었죠. 그 중에서 얘가 얘랑 싶은 커플링이 있기도 했던 반면, 아니 도대체 얘네는 왜 안 이어진 거지 싶은 커플링도 있었는데요. 그 사례 중 리키와 나리의 커플 구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왜 리키 나리 커플링에 기대심을 가졌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몰랐던 분들은 지금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참고로 저는 남녀간의 친구 사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니 시청하시는데 유의 바랍니다. 이 둘은 정말 비슷한 점도 많고 또 여러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는 장면이라던가 마침 둘을 놓고서 봐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림이기도 했던 만큼 어릴 때 어드벤처 시리즈를 볼 때마다 저 둘은 무조건 이어지겠네 싶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둘이 붙어있는 장면들을 보면 마치 제작진 측에서 대놓고 밀어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어드벤처 시리즈를 보았다면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진 건 당연히 아닐 테죠. 아무튼 당연시했던 저 생각은 애니 파워디지몬 결말부에서 하나 둘씩 누가 누구랑 이어져 결혼했는지 공개되었을 때 우리들의 기대를 처참히 깨부셔주는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리키와 나리 모두 공개되지 않는 누군가와 이어져 가정을 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저 결말을 인정 못한다라는 반응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편인데, 그렇다면 저와 이걸 보시는 여러분 그리고 그 외 어드벤처를 봤던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리키 나리가 이어질 것 같다, 이 둘의 커플링을 응원한다 라는 반응들이 지배적이었을까요? 연애사에 있어서 운명론적 같은 모먼트를 빼놓을 순 없겠죠. 예를 들어 이성 간에 서로 무언가가 겹치면 우리가 이것마저 겹치다니 이건 운명이야 라는 느낌 같은 것이요. 그렇다면 먼저 리키와 나리의 비슷한 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인공들 중 가장 비중이 큰 인물인 신터일과 매튜, 나리는 테일리의 동생 그리고 리키는 매튜의 동생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나이도 동갑이네요. 주인공들 내에서 한참 막내인 리키를 제외한 대부분 인물들은 서로 나이가 겹치는 동갑 얘기들만 있었는데 홀로 어린 막내인 리키에게 같은 나이인 나리를 합류해 짝을 붙여준 느낌이죠. 이런 짝을 붙여준 느낌은 파트너 디지몬의 진화에서도 보이죠. 리키의 파닥몬은 엔젤몬, 그리고 나리의 카트몬은 엔제로몬. 성별이 다른 같은 천사형으로 진화한 점 역시 흥미로운 부분이었으며, 이 디지몬들이 같이 있는 장면을 보면 되게 보기 좋은 커플 그림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연인이나 부부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도 있었죠. 이 밖에 더 강한 진화의 원동력인 문장에서도 이 둘의 문장인 희망과 빛의 문장은 특별한 문장이라고 청룡몬이 말해주는데, 특히 자기 마음속에 빛을 잃지 않는 힘이 바로 희망의 문장. 어드벤처 내에서 희망은 빛이라는 키워드를 꼭 묶어 설명하기도 하죠. 하필 빛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문장의 소유자가 바로 나리인 것도 운명적이죠. 이거 자체만 봐도 괜시리 의미부여를 하게 되는 설정이기도 했습니다. 둘의 공통점들을 간단히 살펴봤으니 이제 애니 속 장면들을 보도록 할까요? 애니 어드벤처가 끝이 나고 그 후속작인 파워디지몬, 리키는 하필 나리가 재학 중인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는데, 그런데 또 하필 나리와 같은 반으로 배정이 되죠. 이뿐만일까요? 심지어는 하필이면 저때 나리의 옆자리는 비어있었고, 아주 운명적이게도 리키는 나리와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옆자리가 되죠. 메인 주인공인 사내의 질투를 사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야! 너 나 좀 봐! 야가 아니라 리키라고 불러! 질투가 난 사내는 리키에게 야라고 부르자 나리가 먼저 발끈하며 이름 똑바로 부르라고 정색하는 장면. 보통 저건 누군가 자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존중 없이 대할 때 나온 태도죠. 개인적으로 이성 간의 친구 사이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 나리의 저 태도를 대입했을 때 소중한 사람이 이성이면, 그리고 보통 메인 주인공이 좋아하는 이성 캐릭터의 경우의 조건은 다른 친구들보다 예쁘다, 착하다라는 점들이 들어가는데, 나리는 크면서 또래들 사이에 예쁜 편으로 속한 것을 알 수 있죠. 리키도 이전에 다룬 CD 드라마 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리고 농구 경기를 할 때 리키를 응원하는 다수의 이성들이 있는 걸 볼 때 리키는 이성들에게 얼굴이 아주 잘 먹히는 잘생긴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외모마저도 이 둘은 선남 선녀의 비주얼이라는 조건을 갖추고 있네요. 이어서 이 둘의 디지몬들이 고대종의 데이터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이 둘도 파워디지몬 주인공 무리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처음 캡슐이 있었던 위치도 같은 곳에 있는 것도 모자라 캡슐 진화한 모습마저도 비행할 수 있는 사족보행의 성스러운 디지몬이 되죠. 그래서 전투할 때도 이 둘의 합동 필살기도 자주 볼 수 있기도 했습니다. 같이 합세하여 공격하는 것이 아닌 합동 필살기라는 점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이 때문에 괜시리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들게 만들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분위기의 수업 시간에 리키는 나리 쪽을 쳐다봅니다. 그것도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오랫동안. 아직까진 나리 쪽에 무슨 이상한 분위기라던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러한 행동은 무슨 이유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냥 리키가 괜히 저쪽을 쳐다보고 싶었는데 하필 나리의 자리가 그쪽이었던 걸까요? 보통 관심 있거나 좋아하거나 등의 이유로 그 사람에게 눈길이 가는 것이겠죠. 아무튼 리키가 그렇게 나리를 그냥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마침 나리의 상태가 이상해 보여 아주 다급하게 심각하게 나리의 이름을 부르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라도 누가 자신을 이상하게 볼지라도 말이죠. 당장 나리 옆에 앉은 짝꿍은 괜히 뻘쭘하겠네요. 이어서 리키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리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에다가 마왕 같은 성격상 모진 말을 쉽게 내뱉는 바람에 나리가 정색을 하게 되는데 사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느낌으로 리키는 표정이 풀이 죽어있죠. 이어서 나리는 결국 드라고몬의 부름으로 다른 차원으로 납치를 당하게 되는데 리키는 되게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떻게든 나리를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런 리키의 적극적인 태도가 누가 봐도 되게 오버스러울 정도였는지 가투모는 나린 네 생각처럼 약한 애가 아니야. 뭐? 나린 강한 애야. 그리고 나리가 위기의 순간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도로 볼 수 있겠죠. 페리 오빠. 나리가 첫 번째로 떠오른 사람은 가족이죠. 가츠몬. 두 번째는 항상 나리 옆을 지켜주던 파트너 디지몬. 세 번째로 떠오른 사람이 리키라는 점. 위기의 순간 때 나리가 생각한 우선순위도 탑3에 들어가는 리키. 그리고 위기에 빠진 나리를 구하기 위해 너무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리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집에 가고 싶어. 그래, 가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온 거잖아. 학교 체육 시간에 농구를 하게 되었는데 사내와 리키는 서로 다른 팀으로 경기를 시작하게 되죠. 이때 나리는 무언가 되게 기대에 찬 표정으로 관람을 하는데 한편 리키는 현란한 농구 실력으로 골을 넣게 됩니다. 이때 나리는 누구보다 기쁜 표정으로 처음에 기대에 찬 표정의 의미는 리키를 응원하고 지켜보기 위함이었군요. 이때 리키를 봐주는 이성들이 나리 말고 더 있음에도 리키는 나리야! 나 잘했지, 나 멋있지 라는 느낌으로 나리에게 환한 표정과 따봉을 날려주죠. 남녀간의 친구 사이가 있다라고 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키와 나리같이 친구간의 저런 분위기는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있나? 리키와 나리는 미국으로 여행을 가 미나를 만나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진들을 검토하는데 이 둘이 같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있네요. 사진 분위기가 좀 뭐랄까 친구끼리 여행 가서 찍은 느낌보다는 특별한 관계의 느낌이 강하게 드는 사진이죠. 그리고 극장판 엔딩부에는 주인공들과 작별 인사하는 워레스가 나리와 예지에게 외국식 인사 겸 볼에 뽀뽀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하필 리키가 있었다는 점이고 나리에게 뽀뽀를 하자 리키가 팔을 살짝 들 정도로 되게 당황하죠. 이 밖에 어드벤처 주인공들이 모두 모인 포스터. 이 포스터는 이미 정우예지 영상편에서 보기도 했는데요. 저 포스터는 누가 누구랑 이어지는지 암시를 해주는 커플 구도가 보이기도 했죠. 여기서 리키와 나리 쪽을 보면 되게 그것도 엄청 많이 수상해 보입니다. 다른 커플 예정이었던 매튜 소라나 정우 예지는 그 암시를 주기 위해 어깨동무나 팔짱을 끼는 등의 스킨십을 취하고 있는데 리키와 나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손을 잡는 것도 아니고 무려 손깍지를 끼고 있다는 점이죠. 친구 사이에 손잡는다는 것도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에 얘네는 한술 더 떠서 깍지를 끼고 있죠. 얘네는 도대체 무슨 사이인 것일까요? 애니 어드벤처 시리즈가 완결이 나면서 그 이후 시간대를 다룬 극장판인 트라이. 애니에서 이미 리키와 나리는 결과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놨었죠. 이 전제가 깔리면서 제작이 된 트라이 속 리키와 나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같이 하교 중에 나리는 리키에게 오빠의 축구 시합에 직관하러 와줄 수 있냐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리키는 같은 날에 매튜의 라이브 공연이 있어 친구랑 같이 관람하러 가야 된다고 거절을 하죠. 여기서 나리는 친구라면 혹시 여자냐? 라고 물어보는데 리키는 그렇다고 하는데요. たけるくんモテるんだ。そんなんじゃないよ。ただの友達。ふーん。何？別に。
何 친구랑 약속 있다니까 그 친구가 혹시 여자냐라고 물어보는 나리도 웃기고, 여자는 맞지만 그냥 친구라며 아무 관계 아니란 듯이 해명하는 리키도 웃기네요. 이어서 나리는 뭔가 미소를 지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며 그냥 지나가는데, 나리의 저 모습이 저는 왜 이렇게 리키를 놀리려고 웃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듯한 왠지 모를 무서운 느낌이 왜 들까요? 얘는 어차피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괜히 제 기분 탓이겠죠? 이어서 다음 장면을 한번 볼까요? 디지몬 감염 사태가 벌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디지몬 카이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일단락되고 리키와 나리는 정우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집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이 둘은 그냥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리는 리키의 뒷모습, 어깨를 보면서 タケルくん大きくなったんだ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혼자 얼굴을 붉히죠. 나리는 좀 더 남자스럽게 성장한 듯한 리키의 모습을 보고 설렌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둘은 어차피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느끼는 이것도 괜히 제 기분 탓이겠죠. 다음 장면을 보자면 후반부의 적과의 전투의 여파로 신테일이 절벽에 떨어집니다. 그러고 신테일을 못 찾게 되어 마치 죽은 것처럼 생각이 들게 되죠. 나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인 신테일이 죽었다고 생각이 드니 멘탈이 부서졌습니다. 이후 쓰러진 나리의 병간호를 리키가 해주고 있는데요. 잠에서 깨어난 나리는 오빠가 없으니 나도 사라지고 싶다는 무서운 말을 하는데, ひかりちゃんなんで全部抱え込むんだよ。一人で閉じこもるなって。 여기까지는 그래요. 뭐 리키는 나리에게 정신 차리라는 듯이 말해주는 분위기죠. 하지만 여기서 心配なんだよ君のこと。 저 멘트가 뭔가 되게 묘한 감정이 느껴지는데, 뭐 고백 비슷한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던 파당모는 왜 저럴까요? 大丈夫タケルくん見てないからね絶対僕見てないからね 괜히 보기 민망하거나 나쁘끄러 얼굴을 붉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파당몬도 리키의 모습을 보고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나 보네요. 이 둘은 이어지지 않는다고 못 박아놓고 도대체 왜 저런 모먼트들이 있는 것일까요? 리키와 나리 이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둘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착각을 불러일으켜 의미부여할 정도의 장면들이 많았는데 말이죠. 그걸 떠나서 이 둘은 정말 잘 어울리기도 하는데, 아니면 나중에 교제는 했었지만 언젠가 헤어져서 결혼까지 못 간 유형이었을까요? 리키와 나리가 이어질 수 없었던 이유에 관한 영상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